저는 좀 전에도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경남 교과서 연구소 백정혜 소장입니다. 그 작년 한 해 우리가 교과서를 연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은 제게 참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충분히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금방 여기 있었던 거 어디 갔어요? 자,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질문에도 대답해 주시고 적극적이신 분들에게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2018년 12월 달에 연말 정도 돼서 그 국회에서 그 교과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자유당에서 그 바른미래당에서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교과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알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녀들을 다 성장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빨리 연구해라. 연구해서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깨우고 그래서 바른 교과서가 나오고 다음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이렇게 동력해 주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지난 여름 뜨겁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과서를 해부하다. 한번 해부해 볼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교과서는 여러분들만 보지 절대 가방에 담아서 집에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과서 구경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학교에서 교과서 받고, 한 학년이 맞춰지면 학교에서 단체로 다 수거해서 단체로 버리더만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올 일이 절대 없죠. 없으니 못 봤죠. 못 봤으니 이 지경까지 왔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서를 해부하다. 어떤 교과서인가? 일단은 지금 제가 맡은 영역은 성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 성교육에 관한 교과목은 복은 그 다음에 기술가정 그리고 중학교는 도덕 고등학교는 생활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80여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인지를 저희들이 영역별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먼저 교과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공부할 때 하나로 배웠습니다. 뭘로 배웠습니까? 국정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서가 세 종류입니다.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가 있고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국정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가 저작합니다. 선택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국정도서는 국가가 발행하고요. 그리고 심의해서 발행을 하고 장관이 인정을 하고 검정도서는 출판사가 저작자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고 그리고 그 출판을 하면서 검증을 받아서 학교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도서도 출판사가 저작자들을 모아서 발행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인정은 누가 하느냐? 인정도서는 시도위원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하면 그 교과서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보면요. 국정은 주로 초등학교는 다 국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은 초등학교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중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요 과목들은 다 검정이고 그 나머지 뭐 예능계라든지 또 제2의 어떤 필요한 교재들은 인정도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지고 가르쳐지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2020년도, 21년도부터는 그 초등학생도 국정을 쓰지 않겠다. 검인정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국정을 쓰는 것도 위험하지만 거민정을 쓴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자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 색깔이 또는 그 어떤 농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서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의 문제점. 연구한 교과서가 초등은 보건, 중학교 보건, 기술, 가정, 도덕, 고등학교는 보건, 기술, 가정, 생활과 윤리. 다시 한 번 더 이 과목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가 세 종류다 보니까 도서가 세 종류다 보니 출판사도 많습니다. 초등의 보건은 국정이니까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은 도덕 일종이고요. 그 다음 중등은 국정이 아니고 다 거민정이기 때문에 보건은 5종, 도덕은 9종, 기술과정은 12종이나 됩니다. 고등학교는 보건이 3종이고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5종이고 기술과정도 12종이고 그럼 출판사가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서 학교의 담당 교사가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교과서를 쓸 건지를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을 제가 앞에는 개론적으로 어떤 것을 살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성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두 가지로 나누면 성에 대한 용어 정리와 그 다음에 성평등, 양성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급진적인 성교육으로 조기 성애화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자극적인 남녀의 성기 그림과 성관계 묘사 등 피임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뭘까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내가 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뭐 영어를 잘할 수도 있다. 그건 내 마음이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건 내가 결정한다. 그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럼 주관식으로 던지겠습니다. 그거 아닌가 안다. 우리 교과서 팀은 빼고요. 대답을 해주실 분 계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배웠으니까 알겠네. 뭐지? 그 시간은 너무도 아닌 것을 가르쳐줘서 그냥 눈을 내리깔고 귀를 닫고 안 봤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혹시 대답하실 분 계세요? 네, 선물이 날아갔습니다. 자, 성적 자기결정이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입니다. 성적 자기결정은 내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 내게 있다. 내가 주체자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도 터치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피임법을 열심히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냐? 학생들이 뭔 피임할 일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임법 교육으로 생명경시 현상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성윤리 훼손이 되어져서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교과서였더라는 겁니다. 자, 6번째는요. 성매개 감염. 왜 이렇게 어렵게 학술적 용어로 쓴지 몰라요. 그냥 성병. 우리 이러면 너무 쉽죠? 성병입니다. 성병에 대하여서 특별히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자위 그리고 엄난문 관련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은 아름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은 잘 다루면 정말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고귀한데 잘못 다루면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접하여야 될 그 시기에 교과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이 무엇인가? 제2에 제가 또 아바타가 한 사람이 있어서 성이 무엇인가? 성은 무엇일까요? 집 짓는 성? 김씨, 박씨, 이씨? 성? 무슨 성일까요? 이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자, 성을
우리는 처음에 뭘로 알고 있었냐면 성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뭘로 알았습니까? 섹스 하나로 알았습니다. 이 섹스라는 건 명사도 쓰고 동사도 썼습니다. 그래서 섹스라는 것은 성교 또는 명사로는 남녀의 성별을 말할 때도 섹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한다 할 때도 그냥 섹스다. 우리는 다 같은 범주에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문장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은 무엇인가? 섹스가 있고 젠더가 있고 섹슈얼리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서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을까? 자, 성은, 섹스는 태생적인 남녀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남녀 성별이죠. 그리고 성행위를 말할 때도 섹스라는 단어는 씁니다. 그리고 젠더가 있습니다. 이 젠더는 성별을 섹스를 쓸 때 남녀를 구분할 때도 썼고 성관계 한다라고 어떤 말을 표현할 때도 썼고 성행위를 지칭할 때도 썼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냥 남녀 성별만 구분짓기 위해서 썼던 게 젠더였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서 지금은 이게 후천적 성, 사회적인 성 이래 됐는데, 자, 후천적인 성이 뭐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는 성입니다. 이게 젠더입니다. 저 여자죠? 뭘로 보나 여러분 여자죠? 근데 제가 여자 싫어. 나 남자 하고 싶어. 그래서 머리 짧게 깎고 화장 다 지우고 남자처럼 내가 다니면 이거 난 남자인 거예요. 이게 젠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젠더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또요 트랜스젠더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 젠더는 50여 가지, 현재로 지정된 게 50여 가지입니다. 그러면 남녀라면 딱 구분이 되는데 50여 가지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안 해요. 뭐지? 게이, 레즈비언 이것도 아니에요. 폴리아모리? 아니면 바이젠더? 너무 맞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랍니까? 맞습니까?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낌없이 팔을 들어주세요.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네. 아니라는 사람. 알고 있으면, 알고 계세요? 안 들으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예전엔 우리가 트랜스젠더라면 성전환자들을 트랜스젠더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내가 여자인데 내 남자야! 이러면서 호르몬 주사 맞고 가슴 좀 나오게 하고, 가슴 없애고 약간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것으로 나를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게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면 성전환을 했다. 그건 뭐냐?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해요. 용어가 달라졌어요, 이제. 옛날에 우리는 하나로 썼어요. 그죠? 트랜스젠더 하면 성전환 수술자라 했죠. 이제는 용어도 자꾸만 변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라는 용어 자체는요, 불정확성 있죠. 불정확성.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들어질지 몰라요. 원래 뉴욕에서 처음에 젠더를 제정을 할 때는 젠더성이 31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50여 가지거든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또 거기서 또 더 붙여요. 앞으로 얼마나 생길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성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서 너의 성정체성은 이 50여 가지 중에 골라 하나. 이건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라. 너의 성적 결정권 너가 이겼다. 너가 원하는 대로 골라라. 이건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섹슈얼리티. 이 섹슈얼리티는요, 자, 성은 남녀성이었죠. 남녀를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젠더는요, 거기서 50여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그럼 젠더 안에는 이성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붙었죠. 그 다음 섹슈얼리티는요, 이 젠더에도 또 더 붙었어요. 뭐까지 붙었냐면 사회 간섭과 제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 규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규제, 제정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지금은 교과서가 뭐라냐? 성은 뭐냐? 섹슈얼리티다. 왜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놨을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범위를 왜 확장시켜 놨을까요?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그 성에 대하여서 뭔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따 좀 보겠고요. 자, 그러면 진짜 성의 정의는 뭔가? 자, 성은요, 한자어로 마음심하고 날생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생긴 게 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마음과 그리고 이 육체, 몸, 바디,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전체적인 인간을 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는 굉장히 지금 왜곡되게 이해하죠. 성 이러면 섹스 바로 행위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내면적인 것들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은 뭐가 아니다? 다 같이요. 성은 다시요. 성은 저도 아직 아침 점심도 못 먹고 쫓아왔는데 저보다 힘 더 내주셔야지. 여러분 저보다 수가 많은데 성은 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깨우는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성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성품 교육이고 인성 교육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기준인데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 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 많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침침하게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제 말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들어가 봅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을 따라서 펼친 제작된 도덕입니다. 중학교 도덕 금성 출판사는 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십니까?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서 젠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보이시죠?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보이죠? 예. 이 중학교 교과서, 도덕에 그렇고요. 기술 과정에도 볼게요.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섹스, 그 다음에 젠더. 여기는 섹슈얼리티 설명을 안 해놨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요. 보이십니까? 섹스, 젠더, 그 다음 섹슈얼리티. 모든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섹스, 젠더, 여기 밑에를 포함해서 섹슈얼리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섹슈얼리티가 전부 다를 다 통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 안에서 보면 이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중등 보건교과서하고 덜샘 교과서, 덜샘 출판, YBM 출판, 보건교과서인데 이 두 출판사에는 공통적으로 양성성의 엔드로지니를 탑재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소합니다. 지금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젠더며 섹슈얼리티도 생소할 수 있는데 교과서의 양성성 이거를 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이건 다 무슨 말이냐면은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자주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또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스어로 엔드로라는 여성과 엔드로라는 남성과 진이라는 여성을 합쳐서 한 합성어인데요. 이게 뭐냐? 그 자웅동체라 해서 몸 하나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있을 때 세 종류의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한 몸 안에 남성, 여성 같이 있는 성, 제3의 성이 있었다. 이게 안드로진입니다. 엔드로진이.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플라톤이 쓴 향연에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기원을 거기서 끌어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양성상인가 봐. 우리 안에 그냥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여성적인 기질이 있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용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용어 전술. 섞어버려요. 섞어버리면 진짜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도 진짜 용어 정리 잘해야 되겠다. 이게 기준이 선명해야
그 다음에 다른 용어가 들어와도 분별을 해낼 수 있겠고 의심을 할 수 있겠고 찾아볼 수 있겠고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왔고 동성애자들이 기원을 근거로 삼는다 했습니다. 이 안드로지니가 그 안의 내용에 플라톤의 저서 향연 안에 들어있는 희극 작가가 했던 말을 빌어온 겁니다. 이 책을 보면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년 남성과 소년 애인의 사랑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시 그리스에서는 좀 있다 하는 고위층 사람들은 그 미소년들을 데리고 동성애를 한 것이 그 역사 기록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아이들과 동성애도 즐기면서 또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어떤 이런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책 안에서는 군대도 우리 지금 현재 군형법 92조 6항 이거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도 동성연인으로 편성하면 천하무적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플라톤이 쓴 향연. 뭐라고요? 플라톤이 쓴 향연. 이걸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고등학교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나오죠. 보이시죠? 섹슈얼리티, 섹스, 젠더 다 동일합니다. 어느 교과서 없이 다 동일합니다. 자, 고등학교 보건교과서 들생 걸 봤더니 이 책은 이제 드디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은 섹슈얼리티다 이렇게 설명해놓고 맨 밑에 가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적 지향.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놓고 성적 지향을 슬쩍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성적 지향에는 뭐가 들어간다? 동성애자 들어가고 양성애, 이성애, 범성애, 무성애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50여 가지 성이 다 들어가죠. 이거를 제3의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슬쩍 넣어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은 섹슈얼리티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왜 학교는 이렇게 부지런히 젠더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앞에 그렇게 열심히 성에 대하여서 섹슈얼리티라고 말해놓고는 성적 소수자를 여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좀 불쌍하다, 약하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요. 자, 특별히 여기 국가인권위는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여기서 동성애자들의 헌혈 안 받는 것도 문제, 그리고 헌혈 받기 전에 문진 검사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질병에 유발되니까 군대를 입대를 못하게 한다. 이것도 불평등이다. 이러면서 계속하여서 군대 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자, 성적 지향은 뭐냐?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가? 남성인가? 내가 여자인데 여자한테 끌리는가? 동성에 끌리는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끌리는가? 수십 가지의 성에 끌리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성소수자라 합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이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것은 표준국어 사전에도 없는 신종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요, 다 표준 한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말들을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언어가 정립이 되어 있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이런 논란이 많은 언어를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도 보면요, 은근슬쩍 다른 실례를 듭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프랑스의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을 했고 합법화하고 나서 그리고 자녀를 입양했다. 입양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평등권을 향해서 외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주고 또 그 자들은 자녀 생산을 못하는데 입양을 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는 평등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국민으로 하여금 평등권을 주는 그런 좋은 제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글을 실어난 거예요. 이거를 학교 교과서에. 자, 그 뉴스가 SBS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싣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학교는 지금 무슨 교육을 하고 있다? 젠더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동성애가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자, 나쁘다. 나쁘다. 동성애 나쁘다. 손 안 들면 안 나쁘답니다.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은 동성애 괜찮다. 왜 저것끼리 좋다 하는데 가만히 놔두지. 뭘 그리 뜯어말리려고 난리를 치고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을 피켓 들고 나와서 길거리 추부나 더부나 곶 질러서 왜 그러냐고. 왜? 동성애가 왜 나빠요?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그냥 좋아하고 여자를 여자 좋아하면 친구 사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동성애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성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겁니다. 영리로, 사람의 몸을 영리로 쓰기 때문이지요.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이 가능합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걸 억지로 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지금 감당이 안 될 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성애는요. 이성애는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애입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이거는 기준이고 기본이고 원리입니다. 이 이성애도 성관계에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꾸만 동성애도 인권이다. 동성애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문제이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여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으신데 교회 안에도 이미 이것에 대하여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땠어? 저거가 좋다는데 내가 뭐 돈 대주냐? 내가 집 사주냐? 뭐 하냐? 이런 식이죠. 자, 이것은 신앙이 기독교이든지 아니든지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 국민의 정신 건강과 복음 건강과 그리고 경제를 생각해서도 절대 동성애는 아니다라는 것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젠더 교육을 시켰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트랜스젠더 했어요. 남자인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트랜스젠더를 했어요. 여성으로 바꿔갖고 여자 격투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근육 보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근육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경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여자의 머리를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안아골절, 안면골절과 뇌진탕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거를 이미 젠더를 다 인정을 했고 법적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하고 나면 여성으로 성 전환했다, 남성으로 전환했다, 성 전환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문제없이 여성 경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31개성을 공포했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무슨 교육하고 있다고요? 젠더 교육. 학교는 무슨 교육하고 있다고요? 젠더 교육. 예, 자, 설명드렸습니다. 젠더가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젠더는 곧 의학적으로도 섹스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변질이 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젠더는 성이다. 같이 써도 됐다.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를 성이라고 지금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혼돈스럽죠. 우리는 뭘로 써야 될까요? 섹스로 써요. 우리는 그냥 섹스로 쓰면 됩니다. 저거는 뭐 세 가지로 쓰든지 말든지 우리는 섹스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그 병폐적인 사회적인 질서를 허무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바른 소리를 낼 때는 바른 단어를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쓰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젠더는 성정체성 형성에 혼란만 야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쏴붙입니다. 융단 폭격합니다. 완전히. 중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런 그 젠더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정체성 해체, 결혼제도 해체, 가족제도 해체. 이런 식의 교육이 간다면 우리 전통적인 이제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섹슈얼리티를 사용해서 이제 또 다른 제3의 성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이제 수용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성이니까 우리가 평등권을 줘야 된다. 그 평등을 주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건 더 진도를 나가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젠더 교육은 성정체성을 해체해서 남성, 여성 이외의 다른 성들까지 다 옳은 성이다라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정체성이 해체가 되고, 결혼제도도 해체되고 가족제도도 해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밝다요, 어둡다요? 어둡다. 예.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확립을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성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쾌락 중심의 성을 주도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결국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에 대해 탐닉하게 하고 성에 대하여서 쾌락 중심적으로 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숨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젠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는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놓고 성평등, 양성평등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평등이 곧 양성평등이다. 다시 말하면 성평등 이꼴 양성평등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제가 손을 많이 들으라 하니까 손이 움직이기가 싫죠?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자, 성평등 이꼴 양성평등이다? 아니다. 아니죠. 맞죠? 자, 그런데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아리까리하게 놨습니다. 성평등했다, 양성평등했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부터 보면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자들이 불리하게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죠. 그건 바르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성평등은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젠더 등등 50여 가지가 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이에요. 우리 이성애자도 있고, 나머지 50여 가지 되는 젠더라고 규정한 그런 성들 간에도,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결단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성평등으로 가려고 교과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성 역할을 해체하라. 지금까지 고정화된 성 역할을 해체하라. 그렇게 해서 남성, 여성은 꼭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체하고 역할 자체를 해체해서 섞어서 어떻게 하겠다? 모든 성은 다 평등이다라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동화사입니다. 중동 동화사의 거는 보이십니까? 성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구분짓지 말고 자신이 가진 양성성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남녀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좋게 써놨죠. 좋게.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도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도. 그런데 더 나가보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구나.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냐? 역할을 해체하자. 남성, 여성의 성별에 따른 고정화된 역할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 젠더 사상 안에 들어있는 방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보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 정책 했다가 또 남성, 여성 했다가 용어 자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에 대한 개념들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젠더도 거부해. 이건 아니야. 역할은 왜 고정화된 역할도 있어. 이거는 그래도 계속 고정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성인지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지금 사회 가운데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뭔지 모르게 사회에 급변하는 이 사회에 잘 따라가는 사람 같고 좀 뭔가 학식이 있는 사람 같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고정적이고 전통적이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이러면 뭐랍니까? 꼰대. 이 소리 듣죠? 여러분 꼰대가 나쁜 겁니까? 좋은 꼰대 많습니다. 꼰대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지킬 것을 지키는 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밑에도 모든 성이 다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서 모든 성이 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하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성에는 50여 가지 젠더성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예, 들셈에도 그렇습니다. 남녀성 역할 통합하자. 아까 플라톤이 썼던 그 향년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그 양성성을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굳이 역할에 대하여서 선을 긋지 말고 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결국 이래 가면 뭡니까? 여자로 태어났지만 역할은 나는 남성 역할을 할래. 이게 뭐죠? 동성애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이 같은 경우는 남자 둘이서 만나서 하나는 여자 역할하고 하나는 남자 역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자들은요. 여자 동성애자들은요. 하나는 여자 역할, 하나는 남자 역할. 아내, 남편 다 결국은 두 성으로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과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역할에서도 해체, 성에 대해서도 해체를 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건천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양성평등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성 고용할당제. 자, 이것은 그 법률이나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여성의 비율을 일정 부분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비율을 맞게끔 여성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여성 임원 할당제, 어떤 그 구성하는 멤버들 가운데서 임원들을 뽑을 때도 반드시 여성 임원은 40%를 뽑아야 된다. 이거를 다 정해 놓은 겁니다. 할당제를. 이게 고용 할당제든지 임원 할당제든지 아니면 채용 할당제는 다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자입니다. 대단히 저한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남자들이 역차별받는 거예요. 실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미 프로테이지를 떼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실력이 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 제도적인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주 교육의 목표는 뭐냐? 젠더 플러스 페미니즘이더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하는 양성과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갖는 역할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하는 양성과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갖는 역할을 완전히 폐지 또는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통해서 부지런히 주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인류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인간사회의 기본 특성과 도덕, 정제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법제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막습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말하고 담아놓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처벌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평등이란 양성평등을 해체시키려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다. 용어 전술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종 목적은 성해방을 통해서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 여론 약 70%가 국민의 약 70%가 성평등 정책 싫어 하지마 라고 조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별 해체를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이런 성평등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또 우리도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악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 교과서에서는 급진적인 성교육으로 조기 성형화를 지금 조장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킨다 하면서 성기 중심으로 적나라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그림들을 담아놓고 그리고 직접적인 성관계 묘사하는 것들을 실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는요, 초등학교 6학년 보건교과서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썼던 광역시에서 쓰려고 채택했었는데 학부형들 항의로 이 교과서는 쓰지 못하고 다 회수가 된 그런 교과서입니다. 아주 안에 보면 내용이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생식기를 그냥 생식기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기하고 사정되는 모든 단계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부형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 우리는 거절한다 해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 대한북수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보시면 저는 남성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한테 물어도 우리 아들들은 이런 일 없다 하던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기가 되었대요. 이해가 됩니까? 초등학생이 뭐 한다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기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활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무거운 짐을 막 억지로 좀 들었더니 그만 사정이 됐대. 맞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싫느냐? 생각을 계속 지금 어디 쪽으로 두는 거죠? 성적으로 유도를 해간다 이 말입니다. 6학년 교과서입니다. 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성기들이.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정자난자가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사랑으로 지금 힘을 합쳐요 이러면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복잡하지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린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바로바로 신체를 가지고 신체가 이렇게 다름도 설명하지만 적나라한 그림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PPT로 보지만 여러분 교과서를 직접 여러분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이들을 자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을 연상시키는 남자의 생식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몸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연상을 자극하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몽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꿈속에서 야한 꿈을 꿔가지고 일어났더니 몽정을 했더라. 그래서 꿈꾸면서 야한 꿈을 꾸며 몽정하구나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몽정은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체내에서 차이면은 저절로 배출되게 돼 있어서 그건 아니다. 이거는 왜곡되고 그리고 방향성이 지금 성애화시키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몰고 간다라고 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생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성교육의 결론은 뭐냐? 자극적인 성기 그림과 생식기 중심보다는 생식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 그리고 보건적인 교육, 그리고 성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 그리고 사용하는 바른 기준 제시 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생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절제하고 성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보류를 강조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결론 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자,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밑에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 출산, 낙태, 자위, 성적 지향, 성전환, 동성애, 성매매, 대리모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스스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가만히 둘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자, 여기에서 도덕에서는 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관계에 대하여서 의지적으로 선택권을 설명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학생들에게는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와 절제와 사후에 일어날 문제,
그런 것에 대한 경고도 주의도 아무것도 강조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성경험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나니 실제로 아이들이 이 권리를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술과정 같은 경우는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성폭력 단원에서 다뤄요. 성폭력 단원에서 내가 싫어, NO,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폭력이 나한테 의향을 묻습니까? 성폭력은 뭐죠? 일방적입니다. 물리적으로 돌아버립니다. 내가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는 마치 이성교제에서, 보건에는 이성교제 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다루는데요. 마치 이성교제 하듯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폭력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성교제에서도 성교제하는 것, 성관계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교과서는 그것을 바탕에 깔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피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하는 아이들이 배운 대로 나와서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녀가 아니야.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 강조하지 마. 내 몸 내 마음대로 나는 권리가 있어. 이건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나는 어리지만 무성애자 아니야. 나도 성을 느낄 수 있어. 나도 성관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재작년에도 제가 경남에 우리 학생들 인권 조례 때문에 경남 교육청에서도 갔을 때에 아마 이 아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섹스할 권리 있듯이 우리도 섹스할 권리 마땅히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왜 우리를 차별하냐.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 권리 인정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지요. 네, 어이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 요 부분이 동아 사건은 조금 좋은 게 이제 조금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잘못 행사했을 때에 그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며 치러내야 될 대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이렇게 잘 적어놨어요. 이런 교과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동아사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과서들도 다 보시다시피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보입니까? 이성과의 사귈 때 신체 접촉 어디까지 할 건지 자신이 기준을 세워보는 게 활동입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섹스할 권리다. 자기 의지와 판단에 따라 성행동 결정하고 그 결과 책임도 네가 지라. 아들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무슨 경제력 있고 무슨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책임 뒷감당은 아이들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교육, 이게 옳은 교육이냐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성관계는 권리다. 그러므로 이 권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고 써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관계를 보류하라고 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학교마다 세워질 인권 옹호관이 생기면 거기에 가서 신고하면 그 부모는 가서 상담받아야 됩니다. 계속 심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연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제가 조금 퍼왔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다. 기념적으로 뽀뽀할래? 오늘 네 생일이네. 그래, 알았다. 케이크 불 끄고 어디 가서 잘까? 이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삶입니다. 근데 자, 결론은요. 학생들의 성관계 권리인 거는 그들도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10조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자기 결정권의 권리를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사할 때가 있고 보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지금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고요.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 그 이후에 일어날 발생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보류하라고 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예요. 이렇게 해서 인권 침해자로 고발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정말 성관계는 얘들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성인이 된 후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절대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 5번째, 피임법입니다. 피임은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했으니 아이들이 이제 마음대로 성관계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게 뭐죠? 성은 생명이 출산이죠. 연결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안 돼요. 또 임신 앞에는 문란하게 살다 보면 성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성병을 막고 특별히 임신을 막고 하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는 게 피임법입니다. 자, 보기 좋게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표를 만들었습니다. 각 출판사마다 피임법이 중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이 중학교거든요. 다 최하 5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요.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8가지고요. 2009년도에 있었던 그 교과서 복은 천재 교과서는 복음 과목의 천재 교과서는 12가지 피임법이 실려 있습니다.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피임을 왜 해요?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 임신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임을 배워야 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피임법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학생이 말하지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피임을 하면 성관계도 괜찮겠네요? 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피임은 실패할 확률도 있고 하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임법을 가르쳐 주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보건교과서, 중학교 보건교과서에 여러분 학생들에게 자궁내 장치를 설치하는 이 피임법이 필요합니까? 아이들 미래는 어쩌고요? 이런 것들. 사후 피임약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임신을 막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약이 독하고 부작용도 많고 애들이 잘못 먹어서 지나면 죽은 애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화사 보면요. 진료사정법을 소개하는데 아주 자세합니다. 저는 이게 있는 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진료사정법, 쿠퍼선이라는 남자의 생식기관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앞에 조금 흘러도 그때는 정자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쓰지 말라고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학생들이 교과서인지 성인들을 위한 그런 성교육 교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그리고 교문사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으로 피임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니까 살정제를 콘돔과 함께 써. 그러면 100% 피임을 할 수 있어. 더블 피임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피임 실패율, 안정성, 편리성, 비용 따져가지고 너한테 맞는 거 써라.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교과서 보면 과제가 활동하기가 뭐냐? 자, 피임법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피임약을 써야 될지, 피임약 어떤 거를 쓰면 실패를 덜 할지, 콘돔은 어떤 경우에 실패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서 과제입니다. 적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뭘 쓸데없는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요. 자, 근데 이거 착한 교과서가 하나 보였습니다. 천재 교과서 가운데 콘돔이 만능이 아니야. 그리고 콘돔 믿고 그런 짓 하지 마 하고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성매개 감염도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 자궁경부암, 항문암, 인후암 이런 것도 다 생겨 하지 마 하고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자, 중학교 기술 과정을 넘어가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왜 피임을 하느냐, 왜 피임법을 배우느냐,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임을 해야 된단다 하고 피임법을 가르치는데요. 콘돔 쓰는 법도 가르치고요. 점액 관찰법 저 몰랐던 겁니다. 점액 관찰법까지. 그리고 네가 선택한다면 어떤 피임 방법을 쓰겠니? 알아봐라. 여기도 역시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교재사에도 이렇게 말하죠. 피임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피임을 원하는 경우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피임법 중에서 너가 선택해서 너한테 맞는 것을 써라. 아주 이렇게 미소 반긋 지으면서 선생님이 말하고 있죠. 자, 여기도 활동입니다. 남녀의 피임 방법을 구분하고 하나를 골라서 조사해 보자. 그러면 물론 이론적인 공부도 공부지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야 되고 뭐 인터넷을 뒤지든지 의문점이 생기면 또 찾아보고
결국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에 대하여서 탐닉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피임법 아주 자세합니다. 보이십니까? 어떻게 끼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리라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옆에는 콘돔이 다른 피임법에 비해서 좋은 이유 5가지. 콘돔을 아주 설명을 잘해서 애용해 달라는 듯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성매개 감염입니다. 다른 말로 성병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병은 생길 것이다. 왜? 어른들이 그렇게 생기니까요. 아이들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성병을 소개합니다. 헤르페스, 임질, 에이즈, 사면발임, 매독. 여기 안 나왔는데 곤지름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성병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매개 감염 볼게요. 이런 것들은요, 바이러스로도 세균으로도 기생충으로도 곰팡이로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감염을 시키는 그런 성병들입니다. 특별히 사면발리 기생충은 사면발리 이런 기생충은 침구, 수건, 때로는 옷도 이런 데 붙어 있다가 옆에 사람이 닿으면 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접촉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대가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지 난 몰라요. 근데 걔하고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냥 걔 침대에 앉았다 놀다 와도 그 침대에 만약 이런 병균이 있었다 그럼 난 없는 거지요. 굉장히 비보건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건강인이 다 전염이 될 수 있는,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보건교과서 보면, 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 보면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그 다음에 성기 단순 포진, 그리고 곤지름. 이거는 동성애자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일 상담이 많이 오는 게 곤지름입니다. 미칩니다. 무서워 치를 떠는 겁니다. 그리고 탈동성애자가 하는 말입니다. 에이즈는 마지막에 간 병이고 그 전에 있는 성병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게 곤지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기에도 생기고 항문에도 생겨요. 근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만 접촉을 해도 50%가 전염이 되는 무서운 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르고 동성애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은 보세요. 사면발이 같은 경우는 변기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뭐 타월 아까 얘기 드렸죠. 침대 아니면 그 사람 입고 있는 옷에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저분하게 살았으면. 언제 이게 우리한테 묻어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성병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란한 사람에게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성병인데요. 어떤 성병이 치명적이냐?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밑에 보입니까? 사면발이가 눈에 붙었어요. 몸에 있던 것이 이제 손에 긁었다가 뭐 눈을 비볐는데 눈에 그대로 붙는 거예요. 제가 이게 확대하니까 너무 징그러워서 줄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병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에이즈는 교과서에서 에이즈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성병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는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냐? 에이즈가 정확하게 감염 경로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해두고 있습니다. 성접촉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성접촉이냐? 남성 간의 항문 성교를 통해서 에이즈는 전파된다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의학계의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왜곡하죠.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경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수혈 받았을 때 에이즈가 감염된다. 또 근데 이 수혈은 2006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혈액기를 수혈받은 혈액들을 다 점검을 해서 건강한 혈액만 공급하는 기계를 사서 드린 이후부터 2006년도부터는 수혈로 인한 감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마치 수혈 때문인 것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는 분비액, 혈액,
그 다음에 침 이런 것들로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 이것도 오류죠. 맞기는 해요, 일부가.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나가서 동성애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인하고 했다. 이거는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 하니까 부인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때 뉴스 났죠. 부인 모르게 했는데 부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에이즈래. 자기는 그런 일 없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족쳤더니 남편이 맞다 도망가 버렸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남성 간 학문 선교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염된 임산부의 출산과 수유,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과 같은 주사기를 쓴다. 제가 오늘 제가 오시라고 하는 우리 병원 하시는 원장님을 제가 일부러 초대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전에도 좀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진료받을 때는 1인 1주사기를 쓰던데 일회용을 다 쓰던데 맞지요? 했더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어떤 경우에 주사기를 공용으로 씁니까? 마약. 그런데 아이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아이들과 거리가 먼 것들을 이렇게 써서 실제로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보건교과서 들샘 출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3가지만 꼭 지켜라. 그게 뭐냐? 콘돔 꼭 써라. 두 번째, 혹시나 의심나면 빨리 가서 검사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아무나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해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성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그러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그 똑같은 페이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 주면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조장 아닙니까? 에이즈 조장이고 에이즈 권장 아니겠습니까? 자, 또 중학교 보건교과서 보면 최근에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당뇨 고혈압입니까? 에이즈가 만성질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에이즈 치료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제를 쓰지만 그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일단 지연시키는 것이고 합병증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약의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에이즈를 지연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과서는 에이즈가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는 HIV, 이게 에이즈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균자 이름, 병균 이름이 HIV죠. 이 감염자가 자기의 감염 사실에 대하여서는 비밀로 다 해도 좋은데 딱 2가지 알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게 뭐냐?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어느 배우자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도망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의사나 타인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케일링만 해도 피나지요. 에이즈는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 예를 들게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일어나서 국가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생각하고 국민 건강권을 행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세요. 내 앞에 누가 왔다 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쁜 의료 시스템에서 금방 스캐닝하고 간 사람이 동성인지 난 몰라. 의사도 몰라. 그런데 가서 제가 그 다음 가서 했어요. 그럼 저도 피가 나요. 그럼 그 기기를 썼어요. 위험 있어요 없어요? 위험하죠. 성혁명이 지금 일어났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다루려면 집에를 못 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교과서에 충실하고 이 학교 교육에 대하여서 연관 있는 그 정교조하고 학인조만 제가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자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이거 만들었겠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도와줬겠죠. 예. 뭐 제 입장에서는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예. 어찌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 보면 학생의 인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 안에서 어떤 거,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사상도, 성적 지향도, 이런 것들이 다 차별받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하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학생인권 조례의 몸담고 학생인권 조례를 발의하고 그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청소년 단체가 아수나로죠. 아수나로, 이게 뭐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라는데, 이 아수나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예, 아수나로가 뭐라고 말하냐? 성행위 선교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들을 보는 것은 반인권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학칙 반대!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사랑과 성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만 급급한 학교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를 존중해달라. 우리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이런 주장이죠. 2011년도에 학생인권 조례 발표하면서 성명서를 내놓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어디서 나옵니까?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사랑과 임신과 출산을 타의로 제한하고 배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된다. 신체 접촉, 혼숙, 성관계 어떤 처벌도 하지 마라.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의 저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섹스할 권리가 있어요. 가출할 권리도 있어요.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도 돼요. 이게 그 아이들이 내놓는 학생인권 조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 권리가 있어요. 내 생기부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여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면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 학교의 권위, 교사의 권위 완전히 해체입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시 또 우리 경남과 연관된 것은 없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띵동 아세요? 아파트문 띵동 차인벨 소리 같은데, 이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이름이 띵동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19년도 7월에 경남 학생인권조례 정말 열심히 싸워서 막아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청소년들이, 그 단체가 조례 만드는 청소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아이들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대하여서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다 활동 기록집을 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우리는 진 게 아니라 아직 못 이긴 거야.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대충 거기서 소개하는 걸 봤어요. 자, 사진 몇 개만 캡처했습니다. 조례 만드는 청소년, 이거 지금 위에 있는 이 사진은 교육부에, 경남 교육청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자회견 한 거, 그 다음에 촛불 들었던 거, 그리고 왼편 여기에는 민주당사에, 더불어민주당사 가서 왜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골기한 거죠. 그리고 그 길거리 시위한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짐하면서 활동집을 낸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설치고 나누면 우리 어른들 무장해야 되겠죠. 전교조입니다. 전교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원들 수가 약 16만 명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전교조 교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6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원들이 전교조를 못 이겨요. 말이 됩니까? 이 수적 게임이 안 되는데도. 학교 안에서도 안 되고 조합대 조합으로도 안 되고. 왜 이럴까요? 이미 전교조는 생태적으로 학교를 노동 현장으로 보고 그리고 민노총처럼 과격하게 그렇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수도분하고 우리말로 좀 착하다 싶은 선생님들이 못 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이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비극입니다. 그 전교조 7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거든요. 우리에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는 젠더를 지향하는 쪽으로 끌고도 가지만 이 젠더에 플러스 뭐가 붙었다? 페미니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권 신장 운동이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남성분들이 좀 더 불쌍한 것 같아. 여자들이 여권 신장이 너무 돼가지고 남자분들이 너무 추락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쓰이는데 이분들은 뭐냐? 여성은 만들어졌지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면 만들어지고 남성, 여성이 그 성별이 무너져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한다. 제가 볼 때는 평등이 아니고 더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게 이분들이 발표한 특별 결의문입니다. 그 결의문에 보면 어떤 성적 지향 가졌던 학생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서 교사는 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자, 남자, 소수자라서 위협받지 않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것을 돕는다는 겁니다. 돕는 것이 참 교육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지요. 프랭카드 걸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에서는 학교에 청소년들을 위한 콘돔을 비치하겠다. 근데 제가 아무리 뒤져도 지금 현재 비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외국 경우는 학교마다 다 되어 있거든요. 자판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는 그겁니다. 자판기에 파는 콘돔은 아주 질 좋은 왜? 아들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임신하면 안 되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도 질이 좋은 거를 아주 싸게 한 개 100원에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른들은 사면 안 되냐. 그게 또 질문입니다. 어른은 사면 안 되냐. 참 진기명기죠. 이게 행정기관에서 같이 또 협력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아까 봤고요. 자, 또 아이들이 2017년도 3월 23일자 동아일보 났습니다. 동아신문에 났는데 난교 파티를 할 10대 여자들을 모집합니다. 참가비 2만 원입니다 하고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 보이십니까? 38,073명이 접속했어요. 난교가 뭐죠? 여러분 아세요? 난교. 수 제한 없어요. 한 방에 들어가서 남녀 뒤섞여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스와핑은 아십니까? 이미 20년 전에 스와핑 유행했거든요. 이게 학생들 간의 스와핑이 있고요. 이게 하나 일종의 스와핑이에요. 이렇게 난교를 할 건데 참가비 2만 원 올려놨더니 와 불티났죠. 38,073명이 접속했어요. 근데 이걸 못 막아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교복이 임신복이에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한 쇼핑몰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 알아봤어요. 베네수엘라는 애들이 진짜 이 임신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지. 그랬는데 임신을 해서 임신복을 입는 게 아니고 하도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너가 나중에 이러고 살래? 하며 경고를 주려고 교복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걸 입을 일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희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고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랬는데, 야, 이 아이들 말짱한 애들이 없는 것 같고, 교과서를 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성에 탐닉됐고, 아이들이 엄난하고 성관계를 그냥 무분별하게 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과연 어느 정도 수치일까, 수치를 찾다가 보니까 찾아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교수팀들이 21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전체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험한 학생이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다. 5.3%밖에 안 된다고요. 교과서를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애들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5.3%밖에 안 돼요. 5.4%도 없어야 되지만, 그런데 상황을 봐서는 엄청 더 있을 것 같은데 성관계 안 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그럼 뭐냐? 이거는 주간 경향에서 데이터 낸 건데요.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이 여기도 비슷하죠. 전체 조사한 아이들 중에서 4.6%가 나왔어요. 아까는 5.3%죠. 비슷하죠. 이거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성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얼마나 하면은 피임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냐, 이런 인식을 부모인 우리도 했다고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안 갔더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직은 우리가 싸울 여지가 있구나,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최초로 성관계를 했던 연령을 찾았더니 13세더라. 초등학교 6학년이 성관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아주 좋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 아이들 괜찮다. 그리고 그러면 5.3, 4.6%의 아이들은 누구냐? 일탈하는 애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 그렇기 때문에 한 조사는 보면요, 청소년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는 범죄했지만은 바로 구치소를 안 가고 청소년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 감호소에 있는 애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60%가 넘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성관계하는 아이들은 일탈하는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아 이러면서 하는 일탈하는 애들이 있다니, 그 애들 때문에 나오는 수치지 일반적인 아이들은 성관계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한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보건은 생물학적인 것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젠더나 섹슈얼리티나 페미니즘 이런 이론들을 교육시키면 안 된다. 그거 중단해야 되고, 보건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서 최대한 존중하고 생명 옹호 사상을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성관계는 졸업했어도 대학 가서도 하지 말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거든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성병에 있어서 특별히 에이즈의 주 감염 통로는 남성 간 항문 성관계다. 이거 분명히 밝혀라. 그래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 줄여라.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 개정을 위하여서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과정입니다. 가정과 관련된 성은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젠더나 섹슈얼리티까지 섞어서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한 이런 내용은 다루지 마라. 삭제해라. 그리고 자유건장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병을 다룸에 있어서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해서 예방 효과를 실질화해라. 그리고 태아의 생명과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생명에 대하여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공감하는 교육을 해라. 그리고 성관계는 어른이 되어서 결혼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도덕, 고등학교는 생활윤리죠. 이것은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그렇다면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야 되고 바른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느냐. 이것은 성인이 된 다음에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성관계 학생 때는 보류해라, 절제해라를 가르쳐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물론 동성애 성관계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정체성, 젠더성은 이거는 가르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지향은 동성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복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반드시 교육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교과가 개편이 돼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듣는다고 애쓰셨고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갖고 몇 달을 싫었습니다. 자료 찾고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고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과서 개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통신문 열심히 보면서 학교가 어떻게 경영돼 가는지를 봐야 되겠고 학교 밖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탐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내가 키운다는 그 마음으로 애들 데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너가 학교 그거 배운다지 네 배웠나면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열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계인권선언의 제26조에는 3항에 이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로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이 말은 학교 교육이 잘못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 관념 통로 에이즈의 감염의 제1순위가 동성애, 남성 동성애자인데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규탄돼야 하는 것,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학교 인권 옹호관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멀쩡한 교사가 자살했죠. 이로 인하여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성 글로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6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에게 결혼하자고 게이 연애 편지 쓰는 게 숙제여가지고 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있는 학부형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시킨다는 것에 분노해서 저항권을 발휘했습니다. 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이 학교는 미국 안에서도 최고 상위권이고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들이 배출되는 학교로 유명한데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르쳐져서 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저항권들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그 교육들이 지연이 되어지고 또는 교육이 개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식은 헝가리는 공산사회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헝가리에서 이 젠더 연구하는 것을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총리가 총리가 되면서 더 이상의 대학에서는 젠더 연구를 금지한다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젠더 연구는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다. 부총리까지 거들면서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젠더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명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교 교과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나팔 불고 다니면서 부모님들을 설득을 하고 학교 찾아가고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작은 날개짓입니다. 근본적인 예방도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은요, 그날 생깁니까? 정책은 누가 합니까? 정치가가 정책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바뀌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이 바뀌려면 정치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5일 선거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어떤 정치가들이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학교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지지를 하고 있느냐 봐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이분들이십니다. 차별금지법안 만드신 분, 이런 분들입니다. 권영길, 김재현, 김한길 다 어딥니까? 더불당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당별로 봤습니다. 악법 발의 지수를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많습니다. 84%. 정의당이 100%.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치하고 교육정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도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가를 잘 뽑아야 바른 교육정책이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 옹호 등 의정활동에 앞장선 의원들 보시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그리고 김종대, 윤소아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이고요. 아까 100%가 정의당이,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여기 자유한국당은 빠지고 있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젠더로 가지 않고 바르게 바른 성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가, 국가가 건강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정치가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자살골 넣는 거지요. 이런 사람도 뽑아버리면. 그래서 정말 4월 15일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보세요.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으면 안 된다고요. 이 방송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센터가 있고요. 교육부에 가도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클레임을 걸고 개정과 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작은 목소리지만 내어서 좋은 정책이 발의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